네, 반갑습니다. 부산 웹툰 페스티벌 웹툰 상담소가 또 이렇게 열렸습니다. 한번 축하해 주세요. 아니, 사실 올해도 또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일단 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웹툰 작가 혜지의 작가라고 하고요. 여기 웹툰 상담소에 1일 알바로 왔습니다. 여기 옆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예. 이쪽부터. 아, 저부터.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 배민기, 네이버에서 무사말리행이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있고요. 웹툰 상담소 3년째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김태현이고요. 네이버에서 DB라는 작품 연재했고 제7월이라는 작품도 했습니다. 그리고 웹툰 상장도 지금 거의 3년째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상담소도 되게 사전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엄청 많이 네. 들어왔네요.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조금 제가 궁금하네요. 이건 제가 여쭤볼게요. 네. 아. 네, 궁금한데요. 저부터 뭐 얘기를 드릴까요? 네, 민지 네. 씨부터. 저는 지금 어제 지금 촬영일로 어제 76화 무사말리행 76화가 올라왔는데 그 말은 76주째 계속 주간 연재를 하고 있다는 한 얘기고요. 번도 휴재를 안 하셨지요? 네, 앞으로도 휴재할 생각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NC 소프트 신작이죠.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또 브랜드 웹툰을 맡아서 그거까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나날들 속에 이렇게 또 동료 작가님들이랑 이런 좋은 시간 가져서 좀 되게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되게 정말 바쁜 날을 계속 보내고 계시겠네요. 잘 나가니까요. 네. 그런데요. 배민기 작가님이 네. 태연 작가님은 어떻게 저요. 지내시는가요? 저는 이번 여름에 작품 론칭 주령이란 공포 만화를 론칭하려고 주량이. 공포 만화를 론칭하려고 하다가 네. 제가 프로듀싱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이번에 좀 걸려가지고 이제 그거는 언제죠?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천마육성이라는 작품이 어. 제 첫 프로듀싱 저 작품입니다. 올라온 거 아니 봤어요. 저랑 같은 네이버에. 목요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목요일만 피해달라고 네, 했는데 메인에 딱 떠 있더라고요. 천마육성. 네. 네. 이거 내가 사연을 얘기했잖아요. 아, 했잖아요. 그 우리가 이야기 깊게 들어갈까요? 여기까지. 두 분 근황 네. 보니까 저도 네.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혜재 드네요.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해체해서. 저는 이제 지금 안녕 도깨비를 끝내고 좀 휴식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작품을 로맨스 스릴러 장르로 마마라는 로맨스 작품 스릴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충 작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작품 이야기를요. 예, 잠깐 해주시죠. 잠깐 하자면은 그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를 열면은 그막 호랑이하고 막 호환 마마등이. 태양이 무섭지만 뭐 그런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불법 비디오 복제하지 말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있는 그 호환 마마를 모티브로 따서 이제 하는 내용인데 이제 시골에 이제 호환 마마의 이런 안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 것들과 싸우듯. 호랑이 많이 그리 호환은 안 나와 호환 마마는 귀신이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다양한 재앙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 재앙을 이제 좀 따라가면서 없애기 위해서 뭔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귀신을 볼 줄 알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약간 안녕 도깨비하고도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만화네요. 비슷해요. 맞아요. 시골이 배경이라는 것도 같고요. 또 귀신이나 도깨비 이런 소재가 많이 겹치는 게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시골로 이사 가신 거예요. 아, 농담입니다. 작품의 일환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근황 얘기는 급하게 끝내시는 거 같아요. 안 해볼게요.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근황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질문을 이제 슬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40대 여성분의 사무직을 하고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스토리에 대한 영감,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딱 만들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감을 보통 좀 어디서 좀 받으시는가요? 이거 태연 작가님이 요구는 먼저 해볼까요? 영감요. 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무슨 어떤 작가들은 갑자기 어떤 데서 번개가 번쩍하고 쳐가지고 영감을 받는 줄 그런 거 알거든요.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고요.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정말 저는 나 한두 번 그런 때는 다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내 경험으로는 그런 것도 다 쓰레기고. 자고 일어나면 별거 아니었어. 다. 평소에 그 생각을 해요. 이제 배민기 작가 같으면 계속 일어나자마자 액션 만화를 해야 되는데 나는 또 사람 죽이는 만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집에 배달이 와요. 영감. 예, 영감이 딱 배달이 와요. 왜 영감을 컵으로 하면 컵 하나가 딱 배달이 오는 거죠. 그런데 컵을 받았는데 손잡이가 없네. 이런 컵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손잡이만 있는 컵이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컵이 일단 배달이 오면 그때서부터 이제 좀 만들어 나가죠. 그때서부터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 네, 그렇네. 우편이라는 게 그렇죠. 갑자기 오는 건 아니죠. 예. 누군가 보낸 사람이 그렇죠. 오는 그게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예, 영감이 계속 그 분야로 계속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데요. 계속 뭔가에 대한 그러니까 소재나 어떤 흐름에 대한 생각을 거의 좀 자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술자리에서 어떤 막 얘기를 나누다가 사실 우리가 쓰는 표현이나 단어들이 개인이 쓰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혹은 또 그게 술자리처럼 조금 더 감정이 교감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평소에 잘 안 쓰는 표현이나 뭐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 김대현 소장님이랑 저는 거의 만화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뭐 축구공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축구공 이러면서 이거였어 하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이게 연관이 되면서 이거 축구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가자 이런 식으로 조금 소재를 넣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핸드폰이나 수첩에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한 80%는 다음에 열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메모. 그 혹시 술자리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술자리에서 아닐까? 거의 메모를 해놔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메모가 좀 도움이 되는 것 메모를 같아요. 항상 네. 해두시는. 저는 메모 안 합니다. 그럼 저는 좀 철칙 같은 게 있는데 저는 메모를 안 하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 언제까지 그 택배만 기다리고 싶어? 메모를 안 하고 까먹잖아요. 네. 그런 거 별로예요. 그런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게 좋은 이야기지. 나중에 이걸 딱 열어봤어. 이런 소재가 있었지. 이런 건 다 별로예요. 이렇게 왔는데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거는 그 다음 날이 술 먹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든지 이런 건 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끝까지 막 이렇게 남아 있는 애들. 인상이 강렬하게 보는 딱 거. 뭔가 딱 남아 있는 애들. 그런 정도는 되어야지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근데 할머니가 아니고 영감이라고 네. 했어. 좀 이런 거 해체 작가님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영감.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사람이나 물건을 관찰을 많이 하면서 얻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계속 보다 보면은 뭐 마냥 밝지도 않고 마냥 내향적이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런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보면 재밌기도 하고 이런 거를 캐릭터로 쓰면은 또 재밌겠다 하면서 좀 더 캐릭터를 만들어 갈 때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관찰이라는 게 중요한 게 저도 관찰로 이렇게 특강 같은 거를 다닌 적도 있었는데 뭔가를 표현하려면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뭐 꽃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맨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냥 흔한 꽃이지만 이 반대로 이렇게 밑에서 꽃을 밑에서. 올려다보는 경우면 그 꽃봉오리가 배경이 하늘이 되잖아요. 밑에서 보면 우리가 늘 보던 꽃인데도 굉장히 다른 몽환적 느낌을 풍기거든요.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하면 그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모니터의 뒷면 같은 것들. 우리 맨날 앞만 보니까 모니터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제품 디자이너들은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얇게 혹은 뭐 선을 꽂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인체공학적으로 이런 거 다 해서 디자인을 하는 건데 우리는 안 보니까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하면 이해가 되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관찰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런 거랑 비슷한 게 길을 가다가 보면은 앞으로만 가다가 뒤를 돌아서 또 다시 뒤로 가면은 또 다른 풍경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과 또 네. 비슷하네요. 너무 심오한데요. 혹시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작품들 중에서 가장 애정을 느끼는 캐릭터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 이유까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번에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저는 지금 무사말리엔 앞에 했던 내 어깨보다 높이라는 네. 카카오 작품, 페이지에서. 네, 네. 주인공이었던 나엘 여자 야구 선수죠. 네, 나엘 캐릭터가 저한테 좀 약간 뭐랄까요, 제가 너무 사랑했었고 그리고 표현하고자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흥행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조금
좀 사람들이 많이 몰라주다 보니 이게 그 달려라 하니 이진주 선생님의 달려라 하니 나엘이 선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거든요. 근데 조금 잘 됐으면 인기가 많았을 텐데 조금 나엘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뭐 시즌 2나 혹은 뭐 다른 뭐 스피노프 같은 걸 다시 한번 제작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장 좀 지금 나루나 코모두스 황제도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나엘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저도 그 작품을 제가 봤는데 네. 요즘 시대상에 잘 맞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진짜요? 했어요. 네,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뭔가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막 도전 정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또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멋진 캐릭터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연 작가님이 또 생각나는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잘 되거나 뭐 안전하게 연재를 제가 생각한 대로 스토리를 완결 지은 것보다 완결 못 지었던 캐릭터들이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완결을 못 지었던 완결을 못 짓던 것 그때 그게 2012년도에 했던 제게 표류소녀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예, 그게 연쇄살인마의 이제 자녀 그냥 자녀의 이야기예요. 연쇄살인마 집안에 네. 집안 전체가 연쇄살인마인데 걔가 이제 산에 있다가 도시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도망쳐서 자기 집이 산장에서 계속 연쇄살인마 일을 하는데 그 집안은 걔 혼자서 이제 도시로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데까지 이야기인데 그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그 혹시 작품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은 네이버 시리즈에서 볼 수 검색하면 볼수 있는가요? 있습니다. 아, 그래. 많이 봐주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그랬는데 그거는 완전히 제가 완전히 쏟아 부어서 그렸거든요. 그냥 완전히 부어서 그렸는데 그때가 무료화 마지막 때였어요. 12년도 거의 무료화가 마지막 스포츠 때. 투데이. 예, 스포츠 투데이에서 해서 지원 받는 기간이 딱 끝나서 더 이상 작품을 할 수 없었죠. 이제 그 정도 힘으로 작품을 할 수 없어서 그 작품을 제일 좀 뭐라고 할까 끝을 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완결을 내야 되는데 하는데 근데 계속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작품 또 지금은 또 너무 이렇게 작품적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실험적인 작품을 받아줄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나온 이제 여자 캐릭터가 가장 이제 인상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캐릭터는? 그 유아영입니다. 유아영 캐릭터. 예, 이응이 3개가 들어가. 저도 한번 시리즈 들어가서 꼭 봐야겠습니다. 작품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스트레스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푸시는가요? 아, 매일 한 곳에서 작업을 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예, 난 솔직히 안 풀려요. 그냥 뭔가 체내에 누적되는 것 같고 이거 완결하기 전에는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인신공격하기 있어요? 나 되게 젊은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젊은 민기 작가님이 젊은 민.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잠깐 웹툰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연재 중에는 저도 같은 동료들이 많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작업만 하거든요. 그게 정말 저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깐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아침에 야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야구를 하면서 그게 비록 한 4시간 정도지만 잠깐 웹툰을 안 하는 거죠. 그 순간은 잠깐 야구 선수가 됐다 생각하고 잠깐 웹툰을 끊는 거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가끔 이형이랑 혹은 작가님이랑 같이 이렇게 소주 한 잔씩 할 때도 그때는 웹툰을 안 하기 때문에 웹툰을 안 하고 다른 뭔가를 할 때 좀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아요. 그게 끊지 않으면 계속 일이 시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있는 거 끝났다가 시작됐다가 해야 되는데 계속 작업만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저는 거기서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항상 좀 끊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하는 작업이라도 그걸 너무 오랫동안 그렇죠. 잡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사실 힘들죠, 그죠? 네, 지금 사실 80주 가까이 매주 주간을 하고 있는데 좀 진짜 한 80번 이상은 다른 짓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여튼 연재를 지금 하고 이렇게 계시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업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는 반대로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보람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사실 제 작품을 좀 재밌게 봤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좀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사실 댓글을 원래 안 보는데 최근에 다시 좀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요즘 댓글 순도가 높다랄까요? 그 댓글 쓰시는 분들이 다 이 작품에 너무 푹 빠져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품의 얘기로 댓글들이 쫙 채워질 때 굉장한 보람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역시 웹툰 작가는 조금 관종의 기질이 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을 네. 즐길 줄 아는 자세가 누구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네. 낯은 가리지만 관종이 굉장히 인상한 아니, 분들이죠. 라디오에서도 네, 낯가리는 관종이라고 그렇죠. 불리시던데요. 그죠? 네. 저도 비슷하죠. 저도 이 기본 베이스는 비슷하고 작업 자체로 딱 보람을 느낄 때는 제대로 끝냈을 때가 제일 보람 느껴요. 아, 마지막까지. 예, 마지막까지 이게 인기가 있든 없든 뭐 관심을 사랑을 받았든 어떻게든 내가 내 생각한 대로 끝냈다 이 생각이 딱 들면 그때 끝냈을 때의 기쁨은 진짜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내가 컨트롤해서 끝냈구나 이걸 한번 느끼는 순간이 좀 제일 보람됐던 것 같아요. 사실 웹툰을 하다 보면 혹시나 인기가 없으면 조금 빨리 끝내자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인기가 좋으면 조금 더 끌자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데서 이야기를 탁 끊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김태원 작가님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딱 진짜 인기가 있건 없건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 자기만의 확실한 그게 있어야 돼요. 또 보장이 있어야겠어요. 좀 제 장르 특성인 것 같아요. 스릴러는 더 끌 수 없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끝내야 돼요. 완전히 이제 입이 밝혀졌는데 계속 끌 수 없어요. 그 후로 그 인물은 이렇게 했고 결혼을 했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예, 스릴러 예. 이 범인을 잡으면 끝이 나니까. 근데 중간에 막 이렇게 독자들 댓글이나 이런 데 흔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방향성을 잘못 들으면 그때는 끝내고 나서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한 1년 동안 제 작품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작품도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안 봐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완결이 안 난 작품은 조금 마음이 좀 그렇. 아예 완결이 안 난 거는 안 난 대로 이건 너무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건데 제대로 중간에 뭔가 못했다 하면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